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1월 9일입니다. 제가 그 조선일보 칼럼을 이제 계속 이제 보다가 좀 상당히 이제 뭐 제가 보는 시각하고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별로 이제 읽지를 않았는데, 역시 뭐 여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여론이 이렇게 이제 지지층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변화가 있다. 그 변화를 우리가 봤었죠. 전번에 이제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여론이 올라가면서 우리 또 젊은이들의 군과 애국가가 한남동에 울려 펴지니까,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한 40여 명이 또 그 앞에서 보이는 그런 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아까 잠깐 다른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보수주의는 없다. 국가를 위하는 집단, 당을 떠나가지고 국가를 위하는 사람, 정치인, 국가를 위한 공무원, 그리고 국가에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 또 적극적으로 국가에 해가 되는 사람들, 이런 걸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뭐 보수 어떤 개념이라든가 진보 개념이 곧바로 적용되기에는 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균 칼럼인데요. 논설주간이죠. 논설주간인데 조선일보에 대통령, 그 위에 이제 큰 제목이 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수사받는 게 순리지만 수사권 및 영장 문제점도 사실, 수사 거부는 혐의 인정하는 것 격, 시간 지나면 응할 수밖에 없어, 국제사회는 이 사태에 어떻게 볼지 한숨 돌리며 기다릴 여유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2025년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제 입구에서 경호되어야 대치 중이다. 이 지휘하던 수사기관에 끌려가는 장면을 당장 수용하기 힘든 대통령의 심리상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 끝내 수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쏟아진 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다 인정한 꼴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감쌀 생각은 깃털만큼도 없다. 해를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은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여지를 좀 뒀네요. 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군을 동원해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대통령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였다.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다. 또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우리 헌법 및 법률이 정해놓은 원칙과 어긋났다고 보인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가? 요즘 이제 계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계엄에 가담했던 군 수뇌부들이 셀프 규명 차원에서 쏟아내는 증언을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내렸다는 명령들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면 자칫 끔찍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몇 차례다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대목의 추가 사태에 대한 걱정을 낳게 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상당수 국민이 동의했다. 계엄 불발 열흘 남짓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다.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 출범으로 한숨 돌렸다고 믿었다. 이제 위에 이제 우리 김창균 논설 주간이 써놓은 것은 처음에 피상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도 이제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그 전에 그 상황 계속 이제 탄핵이 29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됐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MBC하고 KBS가 방송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재허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법으로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그 정체된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제 각 뭐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하고,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게 없었고, 굉장히 이제 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추기는 그런 느낌을 받은 글들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전까지는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얘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 출범으로 한숨 돌렸다고 믿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일만 남은 줄 알았다. 그러나 예측 못한 곳으로 튄 작은 불씨가 심상치 않는 불길로 번져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 경찰 연합과 이를 막아내겠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대치가 물리적 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차 집행이 무산된 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다그친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아침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해라, 그런 결기를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결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러한 모든 혼란의 야기되는 가장 아주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한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따뜻한 데서 그렇게 있고, 우리 나라의 어떤 국방과 치안을 책임지는 우리 젊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대치하게 만드냐 이거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 끌려 나오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쌓여온 분풀이를 하겠다는 기로에 충만했다. 공수처장 몇 차례 걸쳐 꼭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온 경호처와 살상을 벌어지는 현장에 대비해 온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서 육탄전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예. 대통령이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자기 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대통령 측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극단적인 충돌을 무릅쓰야 하느냐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현재 대통령이 형사소추되는 것은 현실에서 벌어지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후부터 수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유일하게 형사상 소추를 받은 대상으로 헌법이 적시한 두 가지 죄 중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퇴임하고 나서 이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수사를 받은 것은, 그래서 계엄 사태 직후부터 수사기관들이 대통령 사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이걸 그때 이제 그때는 안 했어요. 우리 김창균 논술중앙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를 상정한 공적 다툼으로 비쳤다. 정확하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법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제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수사기관에 끌려가는 장면을 당장 수용하기 힘든 대통령의 심리상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 끝내 수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쏟아낸 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다 인정한 꼴이 된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도 머지않아 수사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또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더 이상 경호처 뒤로 숨을 수도 없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벗겨진 것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당장 멈춰야 한다. 나라의 체면도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앞세워 숨고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고야 말겠다는 공권력이 진입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우리 속에 갇힌 맹수다. 맹수의 신세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아무 힘이 없다.
그런 대통령을 꼭 물리적 힘으로 끌어내요. 수사받게 해야 되나. 그래야 민주당 사람들과 그 지지층 속이 시원하겠나. 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우리 조선일보가 계속 요 근래에 막 썼던 것하고는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 내용입니다. 요런 그나마 이렇게 이제 좀 약간의 시각적인 시각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서 쓴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모든 게 다 옳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김창균 논설주간이 지지한 것처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대통령 측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탄핵 소추안 통과로 직무와 정진 대통령은 우리 속에 갇힌 맹수신세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아무 힘도 없다. 그런 대통령을 꼭 물리적 힘으로 끌어내 수사받게 해야 되나. 그래야 민주당 사람들과 그 지지층 속이 시원하겠나. 자, 이렇게 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누구라도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도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저직 중에는 뭐 내란죄 외에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끝나고 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전에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사람들이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대표를 비롯한 지금 그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느슨하고 좀 참을성 있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었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도 이번에 이제 영장 발부 문제도 이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법부분 좀 전체적으로 좀 차근차근 이렇게 정화되는 모습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어떤 인사를 통해서라도 차츰차츰 진짜로 우리 법조계 같으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분들, 정치, 나라와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차츰차츰 좀 물갈이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급한 거, 우리 김창균 논설주간이 걱정했던 것처럼 대통령 간접 주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참 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이렇게 행위들이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도록 서로 자제하고 해가지고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달래듯이 또 얼음 안져주고 해가지고 중지시키고 수사 끝나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헌재에서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